Sakas TV. 미술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최고은입니다. K-팝, K-뷰티, K-무비, K-푸드까지 K라는 알파벳 하나에 담긴 한국 문화의 힘은 명실상부 글로벌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의 미술, K-아트의 저력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회화사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재해석해서 현대회화로 풀어내는 서수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전통이란 단어를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이 시대가 바라봐야 할 전통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만든 고귀한 아름다움이 시간을 뛰어넘어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 중 품격 있는 고급 문화, 풀어서 이야기하면 궁중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대부 계층이 만들어낸 우리의 고급스러운 미감을 작품 속에서 되살려보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적 미감을 민중적인 방향이나 자연수등적 관점으로 접근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미감은 거칠고 투박하거나 담백한 면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이는 고조하고 자연스러우며 역동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 미감의 분명한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다른 한 축에는 격조 있는 섬세함과 화려함으로 빚어낸 고급스러운 아름다움도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한국 미감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이를 오늘의 감각에 맞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30년 작업 여정 중에서 황실의 품위 시리즈로 그 시작을 열어볼까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을 사용해서 재해석한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궁궐의 그림의 대표적인 1월 오봉도의 이미지를 오마주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 국왕의 표상으로 왕위의 채통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을 어떻게 재해석하실지 궁금해요. 이 작품은 일월, 해와 달이 한 화면에 공존하여 왕의 집무실, 왕의 의자 뒤에 걸었던 1월 오봉도의 형태선을 차용하였어요. 표현법은 다르게 선을 돌가루에 개어 튀어나오게 그리고 금박을 화면 전체에 모노톤으로 입혀 주조색을 잡아주었고 석체의 윗물로 가볍게 채색하여 화면 전체의 금박이 비치게 그린 그림입니다. 금색이 비쳐 신비한 상상력과 과거 왕실의 장엄한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대자연의 산과 물 그리고 해와 달을 함께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우리 그림을 재해석하여 또 다른 느낌의 현대회화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한지를 직접 만드신다고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봤거든요. 수제 장지 위에 석체 금을 사용하는 작가님의 이런 기법이 작품을 더욱더 고혹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전통을 잇는 작가님의 철학일까요? 그동안의 작업을 돌아보면 한국의 미감을 왕실 이미지와 사대부의 귀박 문화로 담아왔습니다. 이러한 소재를 고집한 이유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격조 높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우리만의 분위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부분을 그림 속 분위기로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수제 장지의 석체와 먹, 금박 등의 전통 재료는 지금 미술관, 박물관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검증된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그대로 쓰고 우리의 멋을 지금의 감성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선조들이 이뤄낸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 꺼내놓고 싶었습니다. 상상력은 한계가 없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되고 남겨진 보물과 국보를 통해 먼저 살아온 선조들의 생활을 상상하다 보면 한국인으로 태어나 자란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재탄생될 때 진정한 새로움으로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의 작가님을 있게 해준 소중한 프로젝트가 있죠. 박사 과정 중에 채색화 공부와 전통을 잇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려 불화 모사를 시작으로 창작 불화를 그리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때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 심경 1, 심경 2, 세로 7m 20, 가로 3m 50, 두 점을 그린 후 새로 시작하는 그림이 작게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작게 느껴진다는 말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단의 앞과 뒤를 그려 고된 수행의 과정으로 작업하였지만 지구력과 작업 과정, 완성도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고려불화는 검증된 회화로 비단의 앞에서 또 한 번 뒤에서 채색한 후에 금선으로 마무리되어 조화로운 점, 선, 면을 느낄 수 있어 남겨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국 회화입니다. 힘들었다고 느껴질 겨를 없이 2년이 순간처럼 지나갔습니다. 제 그림의 기초를 겹겹이 쌓아 표현법을 골라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그림이고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라 이번에 방송에서 꼭 소개하고 싶다고 했던 작품인데요. 초록색의 용맹한 매랑, 금박으로 표현된 소나무,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궁궐인가요? 이 작품에 대한 의미가 궁금해요. 황실의 품위 송응도는 매와 소나무, 전통적인 상징 체계를 통해 절대 권력과 신성, 욕망이나 소원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러한 상징 체계를 지지하는 것은 단연 금박에서 발현되는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소나무에서 매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청와대와 연계되어 더욱 선명한 형상으로 각인되었고, 불안정한 사선 구도로 날카로운 부리와 강렬한 눈빛으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성취하는 매의 특징을 화려하지만 한없이 침잠하는 그윽하고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황금색을 통하여 영원과 불멸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 권위의 시간성과 현재성을 말하려 했습니다. 전통 채색화를 잇는 작가님의 작품에서 화려한 금박 장식이 저는 너무 인상적인데요. 금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고대 중국에서는 태양을 황금의 인간이라 불렀으며, 서구에서는 황금은 태양을 상징하며 재생과 불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금빛 휘황한 색채는 이러한 상징성과 일정 부분 부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성과 전성, 즉 쉽게 늘리고 붙이는 것이 가능한 금박은 회화 작업에 사용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변하지 않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그림의 타임리스네스, 무한함, 영원함과 통하는 대주제와 연결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동양의 재료로 제 작업 속에 상징적인 의미로 금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재료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18세기 조선시대 초상화라는 뛰어난 문화 유산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초상화를 재해석한 작가님의 작품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작품에서 인물은 여왕인 것 같은데 왕에 대한 기록은 많아도 왕비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지 않나요? 조선시대 여왕을 그리는 이유가 궁금해요. 저도 이 작품 10년 만에 만나니까 참 반가운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분위기, 너무 추상적인가요? 제 눈에는 분명 보이는데, 당시 사진을 찍을 수 없었고 특히 왕비를 대면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짧게 명성황후의 모습을 풀어써 놓은 것 정도의 글이 다죠. 기품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품격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교육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나 무거운 대례복의 형식을 갖춘 왕비의 평온한 표정에서 도덕과 관습을 초월한 품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황실의 품위를 재해석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절대 권력의 권위를 상징하고 위엄과 신성을 드러낸 것들은 시간의 세례를 거치면서 지극한 침묵에 들고 있습니다. 권위는 현상이고 위엄은 한시적이죠.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 앞에 놓인 것은 절대 권력이나
신성의 상징 권위가 아니라 단순한 유물의 소재이자 대상일 따름입니다. 그 속에서 부귀를 추정하고 영화를 갈구하는 인간의 속된 욕망은 황금빛이 그러하듯이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 사이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의 세태를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보물의 정원 시리즈죠. 고귀함을 상징하는 봉황과 매화 등이 눈에 띄고요. 조선 백자를 독특한 부조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인데요.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물의 정원 2022-51은 회화적 구성 요소와 색채의 화려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고 조선 백자 형태로 화면을 나누고 그 안에 고귀함을 상징하는 모란, 봉황, 불로초 등을 종이 부조 기법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배경의 색채는 오방색을 기본으로 해서 화려함과 생동감을 표현하여 현대미술의 스펙트럼을 넓게 수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감성에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종이 부조 작업 위에 수묵과 채색이 어우러지고 색다른 구성과 표현력을 배가시킨 강렬한 색채 감각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의 물성을 응용하는 시도는 늘 새로운 시각적 자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재미있게 작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독창성의 상징인 태극기의 S자 곡선으로 화면을 나누고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오방색의 무작위적인 점들이 더해져 몽환적으로 세계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조선 백자를 다랑아리 속에 그려넣어 새로운 세대의 감성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조선 백자는 우리나라의 여백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국 미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백자를 작품에 집중적으로 표현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비어져 있다는 것은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양면의 공조는 제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오브제라면 한국의 미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양이 풍만한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살짝 비정형 상태인데 대칭인 형태보다 더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작품 만나볼게요. 이번엔 조선 백자 안에 다른 도자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물의 정원 2023-93은 간송미술관에 소장 중인 국보 294호를 넣어 한국의 조선 백자를 하나 더 볼 수 있죠. 국보 309호 백자 다랑아리 안에 조선시대 산수화인 국보 216호 인왕제색도를 부저 형식으로 한지를 틀에 부어 떠내는 방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국보와 보물 세 점이 한 화면에 있고 붓으로 스며들며 그려진 부분과 한지의 자연스러운 맞대로와 금박을 회화적으로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많은 작가들이 달 항아리라는 소재를 다루잖아요. 워낙 매력적인 소재죠. 달 항아리에 대한 작가님만의 연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서 고려 불화나 조선 초상화, 산수화 등의 국보와 보물인 한국회화의 오마주 작업 중에 7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조선 백자를 재해석하여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작업은 국보 조선 백자를 통해 전통 회화 기법을 유지하면서 두 개의 국보를 함께 보며 그 속에 그려진 선조의 손맛 그리고 추구했던 한국 회화를 더 풍부하게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대로의 계승이 아닌 저만의 해석을 발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작품 만나볼 텐데요. 달 항아리 안에 또 다른 도자기가 있네요. 이 작품은 또 어떤 국보를 품은 작품일까요? 보물 1439호 백자 다랑아리 안에 국보 170호 백자 청화 6의 항아리의 앞뒤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앞, 뒷면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정해지고 특별히 앞면과 뒷면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백자 다랑아리 안에 국보 항아리를 전통회화 기법을 유지하면서 금박과 석체의 스미고 쌓아 올려지는 표현으로 선조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화면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작가님은 그림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누구도 안 가본 곳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창작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없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이 화가이고요. 어찌 보면 참 대책 없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그렸던 그림들이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크게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상처럼 그림만 그릴 수 있는 사람, 전문가, 프로처럼 깊이 있는 한국의 감각적인 현대회화를 또다시 만나게 될 평온한 내일에도 무탈하게 그리기를 지속할 수 있길 간절하게 염원합니다. 한국 작가로서 한국 미감을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통은 과거의 한 조각이 아니라 미래의 열쇠라는 말이 있죠. 전통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미학이 앞으로 K-아트 발전에 더욱 강력한 작품이 되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콘텐츠 3개가 온다. 중장년에 의한, 중장년을 위한 유튜브 채널 서커스TV 탄생. 당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하나의 채널에서 즐거움을 한눈에. 유튜브 서커스TV 채널에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맞춤형 콘텐츠 세계 유튜브 채널 서커스TV 함께해요. 서커스TV